중부지방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사흘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8월의 시작과 함께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서며 후덥지근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전북은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30도, 양산 32도, 울산과 창원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한 주 내내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부산은 계속해서 날이 흐리겠고 후덥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의 미래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에어부산을 시민기업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에어부산 전체 직원의 70%가량은 여전히 휴직 상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휴직 수당의 75%는 정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한은 연간 180일로 에어부산도 9월 중순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유동성 위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결정이 나야 이후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처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금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부산 국제선 노선의 80%가 집중돼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매각 작업 무산에 대비한 국유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고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와 향토기업이 에어부산을 온전한 부산기업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물고기 바이러스 질병도 키트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수조에서 막 건져 올려진 넙치입니다. 혈액을 채취해 진단 키트에 올렸더니 조금 뒤 음성, 양성 여부가 판명됩니다. 혈액뿐 아니라 물고기 장기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물고기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진단 키트입니다. 이 바이러스성 폐혈증은 넙치 질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해마다 우리 어민들에게 70억 원가량의 피해를 안깁니다. 이전에는 폐혈증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5일이 걸렸지만 키트를 이용하면 전체 소요 시간은 20분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원항체 진단 키트로 1차적으로 진단을 하고 2차로 실험실을 들고 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비용도 7분의 1 수준. 국립수산과학원은 민간 의료기기 전문 회사의 생산 기술을 이전해 올해 생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진단키트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11가지 신종 유전형 바이러스성 폐혈증까지 진단이 가능해 앞으로 산업적 부가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깨끗한 물 공급 방안으로 환강 하류와 창녕 강변 여과수 활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환경부 내부 검토 자료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물 공급과 관련해 경남 합천 환강 하류와 창녕 강변 여과수 개발, 또 초고도 처리 조합 등 3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991년 패널 유출 이후 본격화된 낙동강 물 문제를 풀기 위해 부산시는 인근 지자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시정협치 사업이 시동을 걸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는 17개 단체, 2개 행정기관, 1개 시민 모임이 제안한 20개 시정협치 사업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구포 부산진역 폐선 공원화,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정협치 사업은 민관이 제안한 사업을 행정기관과 시민이 수기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한국형 해운동맹을 표방하며 출범한 한국해운연합이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가운데 실적은 초라하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해운연합은 지난 2017년 8월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선사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큰 단일 선사와 같은 효과를 내자는 취지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출범 당시 동력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던 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선 통합 소식은 없고 선사 통합 역시 한 건밖에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의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해운대를 찾은 방문객은 52만 명을 넘었는데요.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대체로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지만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사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는 해수욕장에서의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년 설치하던 학예 휴양소를 마련한 기업체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닷가 전망이 보여 단체 손님들이 선호하는 북구의 한 펜션. 예년 같으면 휴가철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한두 달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잇따랐던 곳이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기피하고 안 하다 보니까 경주 시내권보다 울산 도심에서 더 가까워 울산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경주 관성 솔밭해변. 매년 울산 지역 10여 개 업체가 이곳을 학예 휴양소로 잡아 찾아왔지만 올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체 휴가 기간이면 수백 개의 몽골 텐트와 평상이 들어서고 하루 2만 명이 찾아왔었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기업이 와서 만일 경우에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을 시는 그 회사가 전체 문을 닫기 위하기 때문에 올해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의 휴가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말을 끼고 짧게는 9일에서 길게는 2주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타 지역 여행과 집단 휴양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가 기간 서울 경기 지역을 계획한 경우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 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집에서 피서를 즐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는 겁니다. 매년 7, 8월이면 울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왔던 기업체 집단 공동휴가. 코로나19가 울산 특유의 한여름 풍경마저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화제 인물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산에서 새로 출범한 차세대 해양 리더 양성기관이죠. 한국해양정책연합 박한일 이사장을 만나서
어떤 기관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해양대 총장직을 연임하고 물러난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 지난 1년간의 안식년을 지낸 뒤 곧바로 조직한 것이 바로 한국해양정책연합입니다. 강의 부담은 없어서 그동안 지친 그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쉬는 시간도 가졌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국해양정책연합을 창립을 해서 지금 여기에 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말부터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한 한국해양연합을 홍보하느라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해양 리더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교육하는, 또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해양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토의하는 그런 장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출범 배경에 대해 조선과 해양, 항만과 물류 등 산적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구, 연구단체들이 제각각 자기 분야에만 몰두해 넓게 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 제일 많이 이제 모여 있는데 각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러한 면은 제가 평소에 좀 아쉽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한국해양정책연합을 만들어서 무료 교육에 참가자들을 20, 30대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 한정하면서 수업 참여의 열기도 뜨겁다고 전합니다. 지원자가 이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40명 이상이 지원해서 약간 줄여서 지금 35명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아주 뜨거운 그런 또 토론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해양대 출신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현장과 대학을 오가며 해양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온 박 전 총장은 무엇보다 부산이 이름만 해양도시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부산은 글로벌 해양도시로 싱가포르, 홍콩, 로테르담 같은 그런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갈 때 부산은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과 해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의 그런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해양정책연합이 그 취지에 맞게 부산의 해양 관련 기관을 아우르고 해양 전문 인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는 어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적정성 검증이 이뤄질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2명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부울경 지역민의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2시 15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빌라 1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찾는 등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제경찰서는 심야 시간 시비가 붙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쯤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에서 20대 승객 B씨와 택시 안에서 다투다 가지고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노경은의 호투와 화끈한 타격으로 기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8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3회 말 1사 2-3루 찬스에서 이대호의 2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기산 제압에 성공한 롯데는 5회 말 이대호와 마차도 등의 연속 안타로 6점을 무더기로 뽑아내며 승리를 붙였습니다. 선발 투수 노경은은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1대2로 졌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30분이 지날 때까지 울산의 공격진을 꽁꽁 묶으며 한 개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울산에게 일격을 당해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후반 33분 부산은 김현의 활약으로 동점을 이뤄냈지만 4분 뒤 울산의 코너킥에 이은 문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줬습니다. 폭우 속 3명의 사망자를 낸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도로교통, 경찰민원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초량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또 사망자 유가족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기장군과 강서구 일부 지역에서 2년 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편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1988년 이후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가와 임야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만큼이나 덥겠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서며 후덥지근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전북은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 주 내내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부산은 계속해서 날이 흐리겠고 후덥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